오늘도 잘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머니터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대리운전, 과연 독일까 약일까?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리운전 일을 하는 게 여러분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할까요? 이 토론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패널을 모셨는데요. 먼저 대리운전 일은 독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빈털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대리운전 일은 약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머털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죠? 네, 100분 토론 뺨치는 긴장감이 넘치는 가운데 먼저 빈털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일맥상통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루틴입니다. 루틴이란 매일 반복하는 특정한 행동을 말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운전은 매우 불규칙적인 일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수면 시간이 달라지게 되고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일상에서 루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 루틴, 대리운전을 하게 되면 이 루틴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점, 이게 대리운전이 독이다 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머털님, 혹시 이에 대한 반론이 있으실까요? 네네.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루틴이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에게 루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는 게 또 한 가지 있죠. 그건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해 봐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 하루빨리 실패를 경험해라.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고 실패를 밑거를 삼아 성공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죠. 그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루저들과 다른 점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힘, 바로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 면에서 어쩌면 루틴보다 더 중요한 성공의 요소가 회복 탄력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이 회복 탄력성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콜을 잘못 잡아서 하루 일정의 시작이 다소 꼬이더라도 다음 거에 좋은 콜을 잡으면 충분히 만회가 되죠. 그리고 어제 수익이 부족했다 치더라도 오늘 역시나 평균치 이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혹은 어제 조금 잘못해도 나중에 혹은 오늘,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대리운전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리운전이 약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콜 포인트나 지역별로 혹은 시간대별로 콜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공부하면 그러면 같은 시간을 잃어더라도 더 높은 소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으면 점점점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은 내가 노력한 만큼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험은 추후에 대리운전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큰 성과를 만들고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발판이 될 거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은 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성공하는데 밑거름이 된다 라는 그 주장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의 문제점은 이 천장이 낮다라는 겁니다. 천장이 낮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한계치가 너무 명확하다는 뜻이죠. 눈덩이를 이렇게 뭉쳐서
굴리기 시작하면 이 눈덩이가 점점 커지잖아요. 굴리면 굴릴수록 계속 커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한대로 커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어느 순간이 되면 너무 크고 무거워져서 더 이상 굴릴 수 없는 한계치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이 일이 그 한계치를 너무 일찍 만나게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익이 아무리 좋아봤자 시급으로 따졌을 때 순수익 3만 원을 넘기기가 정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아프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그래서 출근을 못하면 전혀 수익이 없다는 점, 이게 전형적인 액티브 인컴입니다. 물론 전문 기술을 요하는 몇몇 직종들을 제외하고는 수익이 높은 편에 속하는 건 맞지만, 대리운전이 다른 일들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력한 시간의 결과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지 않고 다른 영역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한 시간만큼 그 쌓인 것들이 나중에 뭐 다른 일을 할 때 그게 쓰이거나 도움이 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운전하는 시간은 길에 버려질 뿐이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블로그, 초반에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쓴다고 해서 곧바로 돈이 되지는 않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영상 하나, 글 하나가 몇백만 원을 벌어주기도 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유튜브나 블로그는 여전히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 이 패시브 인컴이라는 것의 특징입니다. 사업소득, 자본소득, 투자소득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시간을 갈아 넣지 않아도 돈을 벌어다 주는 또 다른 시스템이 있기 마련인데, 대리운전으로는 그것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전혀 돈이 들어오지 않고, 또 운전은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시간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저 길에 버려질 뿐이다. 그래서 대리운전은 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비싼 차를 타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마 그분들은 자본, 사업,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이 돈을 벌어다 주고 있겠죠, 그들에게?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계급은 없을지 몰라도 계층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맞습니다. 저도 우리 사회에 계층이 있다는 것에는 정말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박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도 돈 많이 벌어서 계층 이동을 하겠다, 상류층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고 싶다, 우리 딸내미들만큼은 나처럼 돈 걱정하며 사는 게 아니라 돈 걱정 없이 좀 여유롭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박탈감이나 절망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리라 라는 도끼를 품게 된다는 거죠. 그 도끼를 또 동기부여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있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뭔가 또 돈을 버는 일까지 동시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수익을 만들면서 또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 가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 대리운전만큼 좋은 도구는 없지 않나. 그런 면에서 저는 대리운전은 독이 아니라 오히려 약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외모 또한 출중하신 두 분의 수준 높은 토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리운전을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 분의 의견 참조하셔서 충분히 고민하고 시작하시기 바라고, 또 이미 하고 계시다면 대리운전의 독의 요소는 최대한 경계하고 약이 되는 점만 잘 흡수하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안전운행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게스트 두 분께도 출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자, 그럼 머니 많이 터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